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정교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교화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정교화라는 거는 테이블의 속성들이 이제 상호 종 속의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화라는 거는 중복된 데이터를 최대한 제거를 시키고 삽입 이상이다, 삭제 이상이다, 갱신 이상이다 해서 그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함수적 종속성의 이제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큰 테이블을 우리가 분해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에 보게 되면 이제 제1 정규형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5 정규형까지 그렇게 있었죠. 이 테이블 큰 거 이제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제 분해를 했어요. 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또 분해하고 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또 분해하고 그때 이제 분해할 때는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의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 또 하나를 또 분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테이블 하나를 또 분해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분해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교화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정교화를 시켰어요. 시켜서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의 인적사항들만 들어있게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성적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되는 그 테이블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학과 정보가 들어있는 그 테이블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과목들을 이제 수강하는지 그 수강과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교화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능이나 이제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관리를 이제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성능이 향상되게 사용할래? 요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다 분해를 해버리면 중복되는 데이터도 거의 안 생길 거고요. 삽입 이상이다, 삭제 이상이다 해서 그런 이상 현상들도 거의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교화를 할 때 전부 다 이제 무손실 분해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일관성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품질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본 거고요. 이제 성능이나 이제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정교화를 해서 이렇게 다 쪼개놨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적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학과별로 찾아야 되니까 또 학과라는 이 테이블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인적사항도 필요하니까 인적사항 이 테이블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해서 한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여러 군데 다 쪼개져 있으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속도는 어떻다? 느려지더라. 또 어떤 학과에 어떤 학생을 이제 찾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학과라는 이 테이블을 뒤져야죠. 또 인적사항이라는 테이블을 뒤져봐야죠. 거기서 또 전화번호 꺼내와야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찾으려고 해도 여러 테이블을 이제 서로 조인해 가면서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교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교화를 했다.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좋은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능이 됐든 효율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이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교화된 거를 가지고 성능을 좀 더 좋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속도도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반정교화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개발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교화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모델을 의도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중복을 하거나 분리를 해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반정교화라는 거는 우리 정교화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반대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필드들이 있는데 그 필드들이 우리 정교화 과정 하면서 이제 다 쪼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들은 항상 자주 사용해요. 만약에 뭐 학생들한테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학생들의 이름도 있어야죠. 학번도 있어야죠. 전화번호도 있어야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다른 테이블로 서로 다른 테이블로 다 쪼개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그런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조인을 해요. 논리적으로 다 조인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통합도 시키고요. 중복도 시키고 분리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 행위,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정교화를 수행하게 되면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관리 효율성도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합하고 중복하고 분리하고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이 됐든 정합성이 됐든 그런 것들은 다소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교화가 좋다, 반정교화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교화를 먼저 시켜놓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막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체크합니다. 성능을 체크해보고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일부분은 이제 반정교화를 시킨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이제 생선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센 불에다가 생선 구우면 돼요? 아니면 무조건 약한 불에다가 구우면 돼요? 아니죠. 어느 정도 불 조절을 우리가 구워가면서 해줘야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도 처음에 이제 만들어낼 때 무조건 정교화를 우리가 1정교형부터 시작해서 5정교형까지 무조건 다 정교화를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에서 3정교형까지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단은 3정교형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시스템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능 평가 해보고 괜찮아? 괜찮다? 그러면 그냥 3정교형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고 안 좋은 것 같아. 조금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반정교화를 거기서 시켜서 성능 향상도 시키고 관리 효율성도 우리가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정선을 이제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반정교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거꾸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정교화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을 이제 통합하는 거. 우리가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 그랬죠. 이 반정교화는 거꾸로 이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거꾸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하는데 우리가 정교할 때 그렇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분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속성, 중복된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교화 방법에는 테이블 통합, 분할, 그 다음에 중복 테이블 추가, 중복 속성 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정교화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 특징 있죠?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반정교화라는 건 뭐다? 정교화된 그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정교화된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통합하거나 중복하거나 분리해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거,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그 행위를 보고 반정교화라고 하더라. 이 반정교화는 왜 한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죠. 그때 이제 성능도 향상이 되고 효율성도 증가가 되지만 우리가 반정교화를 했을 때 뭐가 안 좋아진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됐든 정합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일부 저하될 수 있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반정교화 방법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데 이 네 가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테이블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조인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아예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테이블 통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몰 사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은 이쪽 테이블에 있고 만약에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소 같은 것들은 이쪽 테이블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특정 사람이 이제 물건을 상품을 주문하겠죠.
주문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물건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도 있어야 돼, 전화번호도 있어야 돼, 주소도 있어야 돼. 이것들이 다 필요한데 얘네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서로서로 만약에 들어있다면, 만약이에요. 만약 이렇게 들어있다면 항상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조인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조인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때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아예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테이블 통합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테이블 통합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발생하는 그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자주 처리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통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를 수행하는 경우, 그때도 이제 테이블을 통합하는 게 더 낫겠죠. 그때 이제 테이블을 통합할 때 종류요. 1대1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통합시키는 경우도 있고 1대 다관계로 우리가 테이블을 통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슈퍼 타입, 서브 타입 테이블로 이제 통합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슈퍼 타입이다, 서브 타입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슈퍼 타입이라는 건 상위 계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브 타입이라는 건 이제 하위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위 계층, 하위 계층에서 그렇게도 이제 테이블 통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분할이요. 테이블 분할이란 건 말 그대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거,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쪼갤 때는 수직으로 쪼개냐, 수평으로 쪼개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 테이블을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해서 여기서 중간에서 뚝 잘라서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쪼개는 걸 보고 우리가 수직 분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 속성이 너무 많은 경우,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걸 보고 우리가 수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속성이 너무 많을 때 이제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갱신 자주 되는 거, 자주 안 되는 거, 그런 속성들로 이제 분할을 하냐, 아니면 자주 줘야 되는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하냐, 아니면 크기가 큰 속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할하냐, 아니면 보안을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속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분할이요. 수평 분할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칸이 3칸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런 테이블에 사람들의 데이터가 만약에 10,000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특정 회원을 찾을 때마다 그 10,000개의 데이터를 다 뒤져서 찾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00건의 데이터, 학생들의 정보를 이제 학년별로 우리가 쪼개거나 학과별로 쪼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수평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거. 그래서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겠죠. 요 위에 부분에는 이제 1학년들의 데이터만 쭉 있게, 여기서 뚝 잘라서 그 밑에는 이제 2학년의 데이터만 쭉 나타나게, 그 다음에 또 수평 분할해서 또 3학년의 데이터들만 쭉 나타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학년별로 쪼개거나 아니면 학과별로 쪼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쪼개는 걸 보고 우리가 수평 분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코드별로 사용 빈도의 차이가 큰 경우에 사용 빈도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블을 주로 분할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분할이라는 게 있고 우리 수직 분할이라는 게 있더라. 우리 수평 분할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할한다? 레코드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할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수직 분할이라는 거는 속성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할하는 거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만약에 여러 테이블이 쪼개진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그 테이블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다 조인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거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우리가 테이블로 따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테이블을 추가하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 언제 추가시키냐? 여러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따로 이제 테이블로 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서버에 저장된 그런 테이블들 있죠. 그런 테이블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그때도 이제 중복 테이블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른 서버에 이제 찾아가서 테이블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직계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진행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특정 부분만 포함하는 그런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계 테이블 추가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 됐든 직계가 됐든 그런 정보가 자주 요구될 때 우리 그런 직계 데이터를 위해서 테이블을 이제 따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따로 생성을 해놓고 각 원본 테이블에다가 이제 트리거를 설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직계 테이블 추가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트리거 하고 나는데, 트리거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고 갱신이 되고 삭제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수행되는 그런 절차형 SQL을 보고 우리가 트리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테이블에 추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력 관리를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추가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진행 테이블 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력 관리라고 나는데, 이 이력 관리가 뭐냐? 이제 값이 이제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기 전 그 속성값 있죠? 속성값을 저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력 관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추가. 얘는 이제 데이터가 많은 그런 테이블에서 특정 부분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해당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중복 테이블이 이런 거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중복 테이블을 언제 추가하는지 요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속성 추가요. 아까는 테이블 추가시켰는데 이번에는 속성을 추가시킬 거예요. 얘는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조인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개 테이블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회하는 경로가 이제 워낙 길겠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경로가 길어져요. 그런 경로를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속성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중복 속성 추가라고 합니다. 이 중복 속성을 우리가 추가시키게 되면 데이터 무결성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복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요. 조인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속성 같은 거, 그럴 때 이제 중복 속성을 우리가 일부러 추가를 시키는 거고요. 접근 경로가 복잡한 그런 속성일 때도 우리가 속성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XX의 이제 조건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 있죠. 조건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속성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속성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키 형태가 이제 적절하지 않거나 여러 개 속성으로 구성된 경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속성을 이제 추가시켜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이 반정교화가 뭔지 그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반정교화 방법에 테이블 통합이 있었어요. 테이블 분할도 있었고 중복 테이블 추가, 중복 속성 추가하고 그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각각의 특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